시장은 또 한 번 고비를 벗어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는 낙관론이 많이 좀 무세해진 상황인데 비관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요. 이런 흐름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그 해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두 분의 스페셜 멘토,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영 전문위원, 주식투자연구소의 박준호 소장 두 분 함께 하십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하나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위부터 3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미국 제조업 지표 악화입니다. 9월 필라델피아 연준지수가 마이너스 17.5로 예상치를 밑돌았지만 시장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에는 미시건대의 소비자 심리지수가 발표됩니다. 4위 키워드는 자동차 쌍끌이 매수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자동차 및 관련주들의 탄력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 주식 주가 전망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 키워드는 기관 매수세 강화입니다. 모처럼 기관들이 상승세를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수급 흐름에 대해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주식 먼저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학영 위원께서는 예전부터 포트폴리오 중에서 자동차 주식은 일정 부분 담고 가야 된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셨는데요. 여전히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조정 국면에서도 현대차는 상당히 견고했는데 기아차는 낙폭이 좀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는지 그 말씀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자동차 주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주식 내 비중에서는 30% 정도 차지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 갖고 있고요. 결론은 이거죠. 자동차 주식이 없다 그러면요, 여전히 사야 된다, 가격 불문하고 사야 된다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은요, 물론 단기적으로 보면 FTA에 관해서가 다시 한번 얘기가 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이번 10월 중순에 그 오바마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는데, 결국은 그 한미 FTA에 관한 비준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논의가 또 될 수밖에 없죠. 물론 그 전에 모든 것이 다 되면 가장 좋겠지만은요. 어제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자꾸 그 한미 FTA가 되면 한국에서 미국 차 더 팔리면 어떻게 되냐라는 걱정들 하는데요.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죠. 그보다 훨씬 더 10배, 20배 이상 큰 것이 해외 시장인데요. 해외 시장에서 더 팔리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시장을 안 뺏기고 외국 시장만 간다는 것은 정말 90%적인 사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메이커뿐만 아니라요. 실제로 보면 부품 회사들에서 관심이 더 중요한데요. 실제로 보면 오늘 같은 경우 보면 현대랑 그 밀접한 관련 있는 기업들이 더 많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로 작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는 현대 기아차와의 매출 비중이 거의 절대적인 것보다는요, 만도 같이 현대 자동차 기대자동차 비중이 한 40% 이하고요. 해외 글로벌 메이커의 비중이 큰 것들, 특히 미국 쪽에 거래가 많은 것들, 그런 기업들이 오히려 한미 FTA의 최대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다고 봅니다. 현대차와 기아차에 대한 차이점 말씀하셨는데요. 큰 차이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생각하시기에 시청자분들이 자기가 선호하는 주식 한 주식을 그냥 꾸준히 갖고 가시는 게 낫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현대차냐 기아차냐 굳이 하나를 빠진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를 권해드리는데요.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현대차가 더 크고 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안정돼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물론 기아차도 좋고요. 기아차를 갖고 있는데 그럼 현대차를 바꿔야 되느냐?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고요. 그냥 갖고 계신 현대차건 기아차건 갖고 계시면 좋다고 봅니다. 다만 기아차가 2, 3년 동안 워낙 그 상대적으로 성장률이 컸었는데 기저 효과가 컸죠. 근데 워낙 작년 올해까지 계속 좋아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매출의 증가율이 현대차보다 압도하지는 이제는 조금씩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사실 주가 상승률 면에서도 기아차가 훨씬 더 많이 올랐던 게 사실이고요. 근데 조금 전에 만도 말씀하셨는데 오늘 흐름 보면은 자동차 완성업체도 강하지만 부품주가 더 탄력이 강하거든요. 부품주에 대해서도 여전히 좀 보유하고 가야 된다, 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네, 그 자동차 부품주 지금 하나만 갖고 가면 제일 좋고요. 가장 선호도가 있는 것은 현대차고요. 현대차 워낙 많이 올랐다 걱정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 그 부품주를 하나 선택하신다면 전 만도를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으로 이제 오늘 시장 수급 얘기 좀 해볼게요. 외국인들이 지금 주식을 순매수 규모가 좀 확대되고 있는데 좀 뒤늦게 사고 있고 개장 초반부터는 일단 계속 주식을 팔았었습니다. 오늘 장세를 주도한 게 국내 기관인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좀 유심히 봤는데 좀 세분해서 보면은 보험사가 가장 먼저 사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증권, 그 다음에 투신,
그 다음에 은행, 이런 순으로 좀 사기 시작하면서 연기금이 아닌 매수세가 좀 주식을 사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박춘호 소장님께 좀 여쭤보겠는데요. 글쎄 기관들이 연속적으로 살지 안 살지는 이건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각 기관들이 고르게 주식을 사가고 있는 모습, 특히 1800선 위에서 사가고 있는 모습, 이거 하나는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요? 예, 물론입니다. 사실 그동안의 시장을 억눌렀던 가장 주도 세력은 헤지펀드입니다. 외국계 헤지펀드인데 이 외국 헤지펀드는 사실상 최근에 그 유럽 안정을 위한 글로벌 공조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관적인 견해가 우세했고 아랫방향에 계속 배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시장 분위기가 계속 그 재정 위기를 치료하는 조치들이 계속 연속으로 나오면서 아마 그 약세 배팅하는 힘이 좀 약해지지 않나. 그리고 또 만약에 지금 이 분위기가 계속 이어진다면은 그동안에 아랫방향에 배팅했던 데 대한 숏 커버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강한 반등의 힘을 가시고 있는 요인이 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 기존 펀드 매니들, 뮤추얼 펀드들, 그리고 국내 기관 투자가들, 지금 글로벌 불안 요인이 계속 완화가 되면서 윗방향에 그동안 과매도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강해지고 있다. 이런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예, 헤지펀드의 매도 압력이 좀 약화될 것이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쇼커버링 얘기도 말씀하셨는데 단적으로 좀 오늘 흐름이 외국인들이 장 초반에 사실 주식을 꽤 많이 팔다가 국내 기관들이 사면서 장이 올라가니까 따라 사기 시작했거든요. 요런 흐름도 같은 맥락으로 좀 이해해도 될 것 같나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힘겨루기죠. 사실 그동안의 기존 장기 펀드들이 관망하고 있는 사이에 헤지 펀드들이 매도 공세가 굉장히 강했습니다만은 아마 기존 펀드들에 대한 매수세가 강화된다면은 어쩔 수 없이 숏 커버링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지금 조금씩 시장 흐름을 바꾸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여러 가지 불확실성 요인들이 있긴 하지만 딱 시각을 수급 흐름만 놓고 보면은 오늘 수급 흐름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ECB 유동성 공급입니다. 유럽 중앙은행에서 미 연준과 더불어서 스위스, 일본, 영국 이렇게 세 개의 국가의 중앙은행들과 공조해서 유럽 은행들의 달러 유동성을 연말까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대부분은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많이 보고 있는데 또 일각에서는 그리스 사태가 악화될 거에 대비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한 게 아니냐 이런 부정적인 시각도 일각에서는 존재를 합니다. 이학영 의원께서는 글쎄 유동성 공급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또 오늘 밤 EU 재무장관 회의가 열리는데 이례적으로 미국의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참석을 합니다. 이것도 이제 글로벌 공조 일환으로 좀 보고 계시는지요? 네, 결국 나온 결론은 뭐였습니까? 결국은 4개 은행이요, 스와핑을 통해서 달러를 유럽에다가 공급하는 것인데요. 유럽의 각국 은행들이 지금 달러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요, 직접 구하기 힘드니까 은행을 통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결과로 나타난 것은 뭐였습니까? 우리가 가장 원하던 것이 나왔죠. 결국 유로화가 지금 안정돼야 되는 것이죠. 유로화가 지금 오늘 새벽에 급반등을 했습니다. 1%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지금 최근 들어서 유로화의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졌죠. 특히 한두 달 동안요. 그것이 이제 해결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인데요. 최근에 보면 어제 오늘 하면서 1%에서 좀 1.5% 사이까지 급반등을 했습니다. 이거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가 있죠. 한 나라의 어떤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단초를 보여주는 것이죠. 물론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긍정적인 요인을 보여줬다고 보고 있고요. 더불어서 좋은 것은 우리가 원하는 안전자산의 최고에 가 있는 금값이 좀 하향 안정된 것. 물론 오늘 하루의 흐름 갖고 이해를 할 수는 없지만 확신을 가질 수는 없지만 그런 흐름 자체가 좋은 결과로 나타났다는 것이 결과일까 일단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가이트너 장관이 이제 지금 유럽에 가서 회담을 하는데 그것도 공조 체제 하는 거 당연하겠죠. 이제 일각에서는 미국에서 지난 2008년 9년에 시행했던 어떤 부실 자산 처리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요. 결국은 미국의 중앙은행이 은행의 부실 자산 처분에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에는 7천억 달러인가 쏟아 부어갖고 해결해 줬는데요. 같은 것들을 이제 하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들이 어떤 정도 효과를 볼지 어떤 펀드를 또 새로 형성하자는 건데요. 잘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련의 노력들이 나와갖고요. 다음 주에도 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유로화도 좀 안정 찾고 금값도 좀 내려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성 공급 자체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는 것 같고요. 글로벌 공조에 대한 기대감도 이제는 다소간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박준호 소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조금 전에 이제 유로 환율 이학영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사실은 뭐 글로벌 위기가 심화되면서 이머징 국가들 통화가 아주 급격하게 뭐 절하된 건 절하된 거지만 너무 속도가 급격하게 절하가 됐는데요. 이런 유동성 공급 이 자체가 뭐 이런 환율의 급격한 변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완화시켜 줄 거로 기대를 하고 계시는지요? 예, 저도 이학영 의원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완화되고 있는 근거는 5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방금 설명드렸듯이 유로화가 반등하고 있고 또 금값이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중앙은행들이 다 공조해서 유로 반정에 기여하겠다. 달러를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달러를 전 세계적으로 중앙은행들이 무제한으로 상호 공급하겠다. 이걸 못 믿는다면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가이터너 장관이 특별대담에서 3번이나 강조했습니다. 리만 사태와 같은 상황은 절대로 안 일어날 것이다. 3번을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그만큼 확신이 강한 것이죠. 그리고 또 중국이 유로 채권 매입에 동참할 의사가 있다라는 것을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같이 지금 동시에 여러 가지 징후로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부정하고 우리가 비관론에 아직까지 배팅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예, 전반적으로 두 분 모두 유동성 공급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고 계시는 것 같고요. 글로벌 공조 분위기, 특히 또 최근에 금값 하락에 따른 뭐 안전자산 현상이 좀 완화된다든지 이런 부분도 투자자 여러분들이 많이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마지막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1800포인트대 안착 시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기억으로는 9월 들어서 금요일날 올라온 게 오늘이 처음이고 8월 이후로 금요일날 이렇게 급반등이 나온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심리가 많이 호전됐다는 얘기고 또 다음 수급 흐름도 일단 오늘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고 다음 주에 뭐 어찌됐거나 뭐 연준 회의를 좀 앞두고 있어서 뭐 막연한 기대감이지만 뭐 기대감 같은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학영 위원께서는 사실 뭐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시장이 많이 오르면 좋겠지만 많이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안정되는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시장이 좀 안정을 찾을 거를 보시는지요? 네, 뭐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어떤 FOMC 회의도 있겠지만 결국은 유럽의 금융 위기가요. 일단 이번 주말에 각종 회담, 또 다음 주에도 여러 가지 정책적 발표가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안정이 돼야 되는 것이 뭐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수급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오늘은 약간 다 좋은데 하나 좀 찜찜한 것이 프로그램 차익 매수가 뭐 절대적이죠. 뭐 6천억 이상, 7천억 이렇게 들어오니까요. 이것은 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것을 제외하고라도요. 비차익에서 2천억 이상 들어온 것은 긍정적이지만은요. 그런 것은 찜찜하게 남아 있습니다. 다만 투신이 돈이 여유가 많은데도 안 사고 있었는데요. 투신이 어저께도 그랬고요. 오늘은 아침부터 좀 적극적으로 사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음 주에 변수는 수급에서는 투신이 좀 시황을 좀 바꾸면서 좀 적극적으로 산다 그러면 의외로 좀 올라갈 수도 있지 않았냐라는 희망 반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변동성은요, 이번 주 그리고 지난주 말부터 해서 워낙 극심했기 때문에요. 단순하게 보면 변동성이 극심한 다음에는 변동성은 조금 잦아들면서 조금은 안정감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예, 수급 여건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이학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뭐 저도 역시 그걸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좀 변동성이 좀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소장님께 좀 여쭤보겠는데요. 글쎄요, 시장 1800선 안착. 뭐 오늘 분위기를 봐서는 좀 안착될 것 같은 분위기고 안착된다 그러면은 일단 뭐 하단은 최소한 좀 많이 높아질 것 같은데 그거 뭐 어떻게 보시는지 또 이런 시장에서는 또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될지 종합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은 다음 주 이후에 상당히 좋은 모멘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연준의 그 통화 정책이 상당히 경기 부양책을 강화시키는, 우리가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더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설사 강하게 나오지 않더라도 기대감은 상당히 지금 크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그 모멘텀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고요. 다음 주 내내 작용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더더욱 그보다 더 강한 것은 이제 10월 달이 되면은 본격적으로 어닝 시즌입니다. 이 어닝 시즌은 9월 말경에 프리어닝 시즌에 훨씬 더 강하게 기대감이 작용합니다. 지금 기대감이 작용하는 요인은 경기 전망은 매우 낮춰져 있지만 시장 분위기 심리는 그보다 훨씬 더 악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그 악화된 심리가 기대감이 지나치게 악화된 기대가 수렴하는 과정만 되더라도 상당히 큰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고, 대개 기대가 지나치게 악화된 경우에는 실적이 별로 좋지 않더라도 예상보다는 좋은 실적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같이 작용한다. 그런 점에서 충분히 우리는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 생각을 합니다. 예, 소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2분기 실적도 그다지 기업들이 좋지를 않았는데 그 당시에도 이제 눈높이가 미리 낮춰져 있으면서 실적을 발표했을 때, 그러니까 어닝 시즌이 시장에는 다소지만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이번에도 이제 똑같은 양상으로 좀 보시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3분기 실적은 원래가 전통적으로 별로 좋지 않은 실적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별로가 좋지 않은 실적이 당연히 나오더라도 지금 예상은 훨씬보다 악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악화된 데에 비해서는 악화된 것보다는 덜 나쁘다면 이것은 스프라이즈로 작용을 합니다. 과거에 항상 그래왔고 이번에는 특히 그 모멘텀은 강하리라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네, 지금까지 5가지의 키워드를 통해서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